얘기만 하고 녹화를 안 눌렀어요. 그래서 잠시 화면에서 사라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스쿨 오브 무브먼트 온라인 수업 진행 중입니다. 네. 온라인이다 보니까는 라이브 방송이니까는 편집이 없네요. 편집했다 치고. 자,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죠. 타이 마사지, 제가 마사지를 상당히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타이 마사지를 무척 사랑합니다. 제 자신도 타이 마사지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우는 선생님도 계셔요. 치앙마이에 계시고 도트 선생님이시라는 분인데 제가 한국에 초청을 해서 타이 마사지 수업 혹은 자격 과정을 이렇게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타이 마사지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요, 각 마사지마다 특이점이 있는데요. 타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셀 라인, 그러니까 에너지 라인을 자극하는 것을 주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인요가 수업을 했었는데 인요가 수업에서 인요가의 어떤 핵심 수련법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가적인 요소들이 타이 마사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국을 여행 가셔서 타이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태국에 이제 체구가 매우 작은 마사지사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백인 거구의 남성을 막 몸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마사지 하는 거를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요, 손 아귀 힘으로 하기보다는요, 내 몸 전체를 써서 전체 무게를 실어주면서 좋은 자세에서 자신의 몸의 무게로 지그시 눌러주고 팜 프레셔라고 해서 손바닥 아랫부분, 그 다음에 크게는 썸 프레셔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의 이 부분들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 물론 이제 전환을 사용하기도 하고 팔꿈치나 무릎, 정강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압을 몸 전체에 무게를 실어서 하는 것을 좀 포인트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체구의 분들도 몸의 이런 관절에 상함, 손상 없이 좀 오래 마사지를 하실 수 있는 또 방법이고, 그래서 받을 때 막 아프다라는 느낌보다 몸 전체를 막 스트레칭 해준 것처럼 부드럽게 풀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타이 마사지를 무척 좋아하고요. 물론 마사지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의 마사지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요,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타이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 마사지 받으시면 발에서부터 이렇게 점차 올라가서 가거든요. 아래에서부터.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마사지 스타일을 목을 먼저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현대인들이 목이 많이 경직되어 있고 해서 그 경직된 부분을 이제 손의 힘으로 많이 풀어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심장에서 먼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게요. 그게 더 부드럽게 이렇게 몸 전체를 풀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고요. 발 마사지도 참 좋습니다. 네, 예전에 그러니까 발 마사지는 타이 마사지에서도 특히 이제 발 마사지 부분은 좀 중국의 마사지 기법을 좀 들여와서 접목해서 요새는 좀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마사지 받으실 때 발 마사지 받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베이징에 크라브마가 때문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역시 이제 여기에 현지인들이 가는 마사지샵은 어딜까 하고 막 찾아갔어요. 말로 통하지 않지만 뭐 어떻게 저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발 마사지 코스를 딱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입식 문화이다 보니까 마사지를 받을 때 이제 마사지용 의자가 있거든요. 뒤로 좀 젖혀지기도 하고, 태국은 전통적으로는 요 깔고 바닥에서 하는 게 태국의 전통 마사지, 오리지널 타이 마사지고요. 중국에서 이제 그거 받을 때 발만 해주겠지 하면 보통 발 마사지가요, 발에서부터 요게 무릎 위까지거든요. 보통은 타이 마사지에서 발 마사지 하면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근데 중국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다가 어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끼더니 이게 뭐지 했더니 중국에서는 발 마사지라고 해도 하고 기본으로 좀 코스 긴 거 하면 목하고 어깨하고 팔하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건 뭐냐면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 말고 현지인들이 가는 곳을 보니까요. 말이 안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뭘 고르라는 거예요. 결국 뭐지 하고 봤더니 막 이제 막 그 구글은 아니죠. 중국에서는 뭐죠? 하여튼 그 검색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해서 결국 이제 그 통역 기계, 번역 기계 해가지고 했더니 먹을 걸로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사지에 이렇게 먹을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주변에 맛있는 맛집에서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못 먹었는데 코스가 길어지면 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럴수록 거의 한 상을 차려주더라고요. 기본은 뭐 수박하고 그 다음에 리찌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차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싼 거 하면은 막 그게 막 가서 나중에는 밥처럼 막 한 상 나오는 막 그런 거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모든 중국 마사지샵이 현지 마사지샵이 그렇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그렇고요. 막 이러다 마사지 설명을 했네요. 네. 아, 도구 있죠. 제가 좋아하는 도구들이고요. 이것은 전혀 협찬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같이 쪼렙의 이제 SNS 유저나 유튜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채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협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사용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케인이라고 그래요. 케인. 네. 그래서 지팡이 뭐 이런 거 같은 건데요. 직구한 겁니다. 국내에서는 안 팔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네, 눌러서 마사지 해줄 수 있어요. 목, 견갑골, 뭐 허리도 할 수 있고 다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주로 목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사지를요, 혹시 집에 도구가 있거나 뭔가 하나 사서 마사지를 하고 싶으시면요, 초보자들은 어떻게 마사지 하시는 게 편하냐면 뭔가 부들부들하게 윤활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쓰시는 게 편해요.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앞점을. 그러면 그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난 실력이 없고 내가 앞점을 이렇게 누르는 거 남도 없어. 나 혼자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럴 때는 윤활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사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되게 큰 거 사왔었는데 다 쓰고 조그만 거밖에 안 나왔어요. 타이반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태국 가거나 싱가포르 가시면 호랑이 홍고 이런 거 사시잖아요. 호랑이 홍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외국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국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태국에 가시면 세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로는 세븐일레븐. 네,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에 가면 요런 사이즈로 이것보다 큰 것도 있어요. 많이 팝니다. 요 사이즈는 뭐 1,0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왕푸른에서 만든 이런 거였어요. 뭐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막 큰 시장 가면 막 이렇게 쌓아놓고 팔거든요. 네, 요거는 좀 화한 느낌이 있고요. 몸을 약간 뜨겁게 달궈줘요. 그래서 저는 얘를 운동하기 전에 발라요. 좀 뻣뻣한 곳에. 그러면 순환도 잘 되면서요.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면 잘 풀려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쓰는 독일산 마이크림이에요. 네. 닥터 야콥이라는 건데요. 요 한 통이 독일 느낌 나죠? 엄청 크잖아요? 제 얼굴만 하잖아요? 요 한 통이 한 16,000원, 7,000원 됐던 것 같아요. 얘는 독일 느낌처럼 허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센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따갑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쿨링,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요렇게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렇게 문대요. 그러면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혹은 뭐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나 뭐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책 보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견갑골 쪽. 저는 얘를 목이나 견갑골 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비장의 무기인데요. 저희의 이걸 라피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산 말크림이에요. 네. 얘는 진짜 뭔가 근육통이 왔어요. 혹은 부딪혀서 타박이 와서 너무 이게 경직돼서 잘 안 움직여져. 그럴 때 바르면은요, 정말 감쪽같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제가 호주에 크라우마가 그 엑스퍼트 캠프 때문에 갔을 때, 스파링을 하는데,
그 호주 친구가 제가 너무 스파링을 잘했나 봐요. 원래 스파링에서 보통 니킥은 하지 않아요. 너무 위험해서. 그런데 제 허벅지에 니킥을 꽂아 넣어가지고 제가 엄청 화나서 진짜 실시간으로 욕할 뻔했는데요. 심지어 영어 욕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참았습니다. 그때 한 호주 남자 그 인스트럭터가 제가 막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못 걸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얘를 이제 바르라고 줬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 약국에 가면 팝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왜 말크림인가? 인간이 쓰게 하려면요, 인간에 대한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말크림을요, 사람들이 씁니다. 우리나라 맨소레담 느낌처럼 많이 써요. 호주 말크림이든 독일 말크림이든. 생각해보세요. 말이 근육을 얼마나 강하게 써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듣고 문제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요, 제가 쓰는 건데요. 스틱. 이것도 직구에 왔어요. 한국에서도 아마 팔 건데 한국에선 직구보다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돌돌이 느낌이에요. 보통 목을 하는데도 좋고요. 저는 사실 목은 얘를 더 좋아하고요. 요거는 종아리 해줄 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어제 날씨가 좋아져서 한 3시쯤에 나가서 한강을 한 5km 조금 넘게 뛰고 왔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달리고 나면 종아리 땡겨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이 밀어주면 좋아요. 네, 그럴 때 씁니다. 자, 얘는요, 스크루먼트 다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거 사실 밀대예요, 밀대. 밀가루 반죽 미는 거예요. 이렇게 칼국수 같은 거 할 때. 어디에 좋냐? 발바닥에 좋아요. 발바닥에 적격입니다. 나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뎠을 때 발이 갑자기 너무 찌릿하게 아파. 난 족저근막염이 있어. 아킬레스건 쪽 안 좋아. 그러면 얘로 발바닥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공보다 발바닥은 이 밀대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 역시 저희 다녀보신 분 아는 거, 라크로스 공. 저희가 처음으로 이 라크로스 공을 마사지용으로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8년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사지볼로 많이 사랑받고 있죠. 발바닥, 그 다음에 뭐 누워서 허리, 견갑골 주변, 이런 거 엉덩이, 골반 주변 이런 거 할 때 참 좋습니다. 요거는 마사지볼인데 올록볼록한 거예요. 럼블 스타일. 네. 얘는 잘 굴러가지 않아서 굴리면서 마사지 할 때는 그닥 이렇게 생긴 거에 비해서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부분이 딱 아픈 데가 딱 있어. 그럼 거기다 딱 놓고 바닥에 누워서 거기를 꾹 몸무게를 실었다가 빼줬다 하면 그런 걸로는 괜찮습니다. 얘는 우드롤러 두꺼운 거. 네. 이거는 편백나무 백살 기황이라는 곳에서 한 건데요. 대략 한 15,000원, 6,000원 할 거예요. 어디다 쓰냐? 여기 겨드랑이 주변, 그 다음에 허리 쪽, 그 다음에 엉덩이 주변을 누워서 풀 때 좋습니다. 네. 그런데 강도는 좀 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피트니스 용품 검색하면 판매율 1위인 거예요. 폼롤러. 사실 이것도 저희가 올해 많이 써서 사람들이 많이 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90cm짜리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여행용으로는 45cm짜리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작지 않게 요 정도 크기, 기본 크기. 아마 요거는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8만원, 9만원짜리도 있고 한 뭐 만얼마짜리도 있는데요. 대략 3만원 주변으로 하시는 게 좀 나아요. 너무 싸면 얘가 밀도가 좋지가 않아서 잘 모양이 변형돼서 별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7, 8만원짜리를 사시고 싶으신 분은 사는데 꼭 굳이 그런 거를 사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얼굴 마사지 하는 데도 쓰는데요. 저는 얼굴 할 때도 쓰고 팔꿈치 주변 요런 데 있죠. 네, 혹은 손목 쪽 네, 요런 데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종아리나 이렇게요. 네, 그래서 특히 찝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관절 부위, 내가 엘보가 좀 안 좋아 이런 분들 괜찮고요. 손목 쪽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것도 직구한 건데요. 아마존에서 한 1달러에서 2달러 사이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잡아주고 뭐 긁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요런 모양으로 해서
네, 원하는 부위를 특히 이렇게 밀어주는 것들은 윤활제 쓰셔야 돼요. 맨소레담도 좋고요, 뭐 안티프라민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마사지용 오일도 좋고요. 얘네들은 발 마사지 할 때 어디서 보신 것 같죠? 마사지 받으러 가신 분들은 잡아서 밀어주거나 지압하거나 그럴 때 씁니다. 마지막으로 얘도 보통 이제 꽈이샤라고 해서, 꽈이샤는 이제 중국 마사지에서 하는 건데요. 요거 이제 이렇게 쓸어주기만 해도 괜찮아요. 쓸어주기만 하는 거. 보통 이제 제가 목욕탕 간지 너무 오래돼서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 가거나 하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 형님들이, 보통 거기 가부터 다 형님이에요. 형님들이 이제 그 도자기 그릇이라든지 막 좋은 막 옥으로 된 뭐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사우나실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긁으시는 거 있어요. 뱃살 빠져라 이렇게 하고. 뱃살 빠지는 데는 별로 효과 없는데요. 보통 내가 만약 목이 안 좋아서 정체돼서 여기 많이 이렇게 부드럽게 긁어주면요, 여기가 좀 시퍼런 느낌으로 울긋불긋해지기도 해요. 여기가 많이 뭉쳐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용법으로 쓰는데, 특히 얘는요, 이렇게 밀어줄 때 무릎이 안 좋거나 할 때 그 부분, 그래서 어떤 그 조직의 부분들을요, 밀어주고 긁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괜찮아요.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그런데 오늘은 도구 없이 하는 마사지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도구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실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도구는 있으면 도움을 받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어디가 막 쑤시고 불편해. 그리고 막 일하다가 갑자기 목이 땡겨. 그리고 너무 막 아파.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혹은 내가 어디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할 수 있는 내 몸 하나만, 내 몸뚱아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마사지라고 하실 때요, 내 몸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시면서 이 부분 나 정말 자극이 크고 잘 안 되는데 그런 데 있으면 평소에 좀 해주세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요, 순환이에요. 네. 자연도요, 2명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순환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환하기에도 너무 벅차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환경 파괴가 오는 거죠. 지금 이런 기후 변화, 이젠 기후 변화를 떠나서 기후 위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정말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 제로로 하겠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실현이 되려면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겠죠. 어쨌든 우리 몸도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순환이고, 순환이 잘 될 때 이제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물 잘 드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 충분히 주무셔라, 12시 전에는 잠들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뻣뻣하거나 불편하거나 당기는 게 있으면 몸을 많이 풀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손을 깍지 끼시고요. 손목 푸세요. 도구 없이 하는 셀프 마사지에는요, 이렇게 눌러주는 마사지법도 들어가지만 좀 스트레치 해주고 돌려주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네, 멈추고 그 다음에 손하고요, 손바닥 위로 가서 아래에서 뒤로요. 네, 좀 부드러울게요. 그 다음에 반대로요.
목을 좀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요, 어깨를 크게 돌려주세요. 이때는요, 힘주어서 모든 게 아니라요, 그냥 릴렉스,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긴장시키지 마세요, 몸을 최대한. 반대로요. 멈추고요. 목 돌리세요. 반대로요. 멈추고요. 그 다음에 다리 편하게 내리고 몸통 돌리세요. 반대로요. 발에서 멈추고요. 올라와서 손 뒤에 두고요. 다리 풀어서 앞에요. 털어주세요. 자, 이렇게 툭툭툭 털면은요, 종아리가 바닥을 탁탁탁탁탁 치게 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부드러운 마사지의 일종이에요. 다리를 조금 더 벌리고 안쪽 바깥쪽으로요. 멈추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발목 크게 돌리세요. 반대로 돌리세요. 멈추고 그 다음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시고요. 오른다리 구부려서 바닥이요. 어깨 내리고 척추 길게 발끝으로 웡그리세요. 네, 무릎 풀어주기.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다리 바꿔서요. 척추 길게 발끝 돌려주세요. 발끝 원그려주세요. 발끝으로 원그리기. 반대 방향 돌리세요. 네. 그 다음에는요. 오른다리를 구부려서요. 왼허벅지 위에 올릴게요. 손가락을요. 하나하나 깊숙이 발가락 사이사이 깊숙이 끼워 넣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요. 손가락이 발가락 사이사이로 잘 안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는 발이 너무 경직됐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반드시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로 깊숙이 넣을 수 있는 발이 돼야 돼요. 어떻게요? 정말 깊숙이요. 요 정도 끼워 넣는 게 아니라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깍지 끼듯이요. 발가락과 손가락 깊숙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하나 벌려서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정말 손가락 아래뚱, 발가락 깊숙이. 네. 그 다음에는요. 남아있는 오른손 발목 잡고요. 발목 깊숙이 돌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다리를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발목 돌리기는요, 고관절이 개입돼요. 무릎과 고관절의 움직임이요. 그런데 지금은 발목 손으로 잡아놓고 발 돌리는 거라서 지금은 발목의 움직임만 개입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깊숙이 돌려주셔야 돼요. 하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즉 자극하고 통증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자극이 아니라 통증, 부상 때문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천천히 살살 하거나 아니야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요. 네, 그 다음에는요, 손가락을요, 뒤로 젖혀주세요. 네, 그러면 발바닥 아랫부분이 스트레치 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오른손 주먹 쥐어서 발바닥 두들겨 주세요. 네, 멈추고 그 다음에는요, 손가락을 빼주세요. 발등을 쓸어서 발가락 다 감싸주고요. 오른손 발목 쪽 하고요. 몸무게 실어서 그대로 몸을 뒤로 쭉 보내면서 발등, 발목의 앞쪽 스트레치 해주시는 거예요. 지그시 풀고 그 다음에 왼손을요 발 바깥쪽 날 쪽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감싸세요. 발등을. 그 다음에 오른손 가볍게 밀어주고 왼손 당기면서 몸 길게 뒤쪽이요. 요게 다시는 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발가락 쪽쯤 잡고요. 아까는 발등 중심 쪽이었으면 발가락 쪽 잡아서 다시 쭉 당겨주세요. 네, 풀고. 자, 이번에는요, 왼손 있죠. 보시면은 손바닥,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에 요 기저 부분에요. 좀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손바닥 중앙에는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 올록볼록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나와 있는 부분을요. 발을 보면 발뒤꿈치 있고 복사뼈 있어서 그 사이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쯤이요. 거기에 엄지손가락 아랫부분 나온 부분을 잡아주고요. 요렇게 감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이요. 자, 감쌌죠? 그러면 왼손으로요. 오른손은요. 발 바깥쪽 날 쪽을 잡아서 발등과 발바닥 쪽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은 밀고 오른손은 쭉 당겨볼게요. 풀고. 자, 이번에 오른손을요. 발가락 쪽 가까이 쪽으로 더 가서요. 즉 발의 중심부에서 끝쪽으로 간 거죠. 왼손 밀고 오른손 당기고. 어떤 분들은 몸 상태에 따라서 뭐야? 아무 자국 없는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가 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풀고. 자, 그 다음에 오른 다리 바닥에다가 내려놓을게요. 자, 거기에서요 어떻게 갈 거냐 하면은요 손에 올록볼록한 거를 다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엄지손가락이요. 엄지손가락의 이 부분, 지문 있는 부분이요. 내 다리를 보면은 안쪽 복사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정강이뼈 요 라인이 있습니다. 종아리를 따라서요. 요렇게요. 자, 요 뼈를 누르지는 않아요. 뼈 아랫부분이 있어요. 바로 고기를 따라서 꾹꾹 누르면서 갈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시고요. 몸무게를 실어주시는 거예요.
손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힘들어요. 몸무게 실었다가 빼고. 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누르고 좀 떨어뜨려서 누르고 떨어뜨려서 누르고 떨어뜨려서 누르고 요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에 종아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출발점은 어디냐면 발뒤꿈치하고 그 다음에 복사뼈 사이, 여기 아까 움푹 들어간데 여기 따라서 이렇게 갈게요. 네. 자, 일단 발뒤꿈치하고 복사뼈 사이 주변 한번 눌러보세요. 종아리 가기 전에 거기부터 해볼게요. 주변을, 복사뼈 주변을 눌러봐 주세요. 여기를. 네, 누르다 보면 야, 여기 되게 우와 세다 이런 데 있고 막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는 데 있을 거예요. 자, 저 보이세요?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제가 발가락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네. 아킬레스건하고 여기 복사뼈 조금 지나서 사이 제가 누르니까 발가락이 보이세요?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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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즉 연결되는 거거든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거기에서요 종아리 따라서 가볼게요. 둘, 셋, 넷, 다섯, 긴 분은 6가지. 그 다음에 왔던 길 도로 내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요 손바닥 아랫부분 한 손 오른손 바닥 짚고요. 왼손에 무게 쉬어서 하나, 둘, 셋, 넷, 내려갈게요. 셋, 둘,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허벅지 안쪽 할 건데요. 무릎 바로 윗부분 있어요. 요쯤 부분, 이쯤. 여기를요, 전환. 처음엔 손등이 위를 향해 있어요. 그러다가 쭉 밀면, 보세요. 쭉 밀면 돌아가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돼요. 무게 사용하세요. 하나, 네, 그 주변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오늘 좀 괜찮네요. 자, 이제 허벅지 안쪽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저는 오늘 허벅지 상태 괜찮네요.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했던 부분 중에서 자극이 좀 강했던 데에다가요, 팔꿈치를 딱 놓으세요. 저는 무릎 안쪽에서 살짝 허벅지 위쪽으로 올라간 그 부분쯤이네요. 어디를 자기. 그 다음에요, 턱을 그세요. 그 다음에 기울여요. 그냥 무게 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다른 데도 한번 해볼까? 그럼 약간 움직인 다음에 또 눌러보세요. 또 옆에도 해볼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가볍게 계란 쥐듯이, 계란까지는 아니겠다. 너무 꽉 쥐지 마시고요. 편하게 해서요. 뼈 말고 살 부분, 아까 마사지 했던 종아리 살 부분 두들겨 주세요. 허벅지 안쪽도 두들겨 주세요. 그 다음에 허벅지 이렇게 내가 이 모양 하면 사실 허벅지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두들겨 주세요. 그
그 다음에 다리를 안쪽으로 돌려놔 보세요. 이 자체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자세가 좀 유지할 수 있게끔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마 반대쪽 다리도 조금 이렇게 저처럼 구부려 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고관절 주변 있죠? 거기를 두들겨 주세요. 그 다음에 허벅지 바깥쪽 선 따라서 두들기고 허벅지 앞면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순환선처럼, 2호선 순환선처럼 내려갔다가 위쪽 두들겨서 올라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오른손으로 종아리 바깥쪽, 뼈 때리지 마시고, 왜 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뼈 때리지 마시고 근육 있는 부위, 손의 모양을 조금씩 조그맣게 바꿔가면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요, 왼손 바닥 짚고요, 요 손바닥 나온 데 들어간 데 이용해서 나온 데는 다시 복사뼈랑 발뒤꿈치 사이 움푹 들어간 데, 그 다음에 손으로는 발뒤꿈치를 좀 감싸주고요, 몸의 무게를 손으로 왼손으로 밀어서 오른쪽으로 좀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 바깥쪽 날의 중심부 잡아주고 밀어주고 뺐다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새끼 발가락 쪽 눌러주고, 그래서 발등에 있는 뼈들을 부드럽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발 마사지에서 기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발 풀 때 이렇게 발을 쭉쭉 늘려주거든요. 네, 풀어서 다리 풀고 좀 두들겨주고 다시 털어주고. 자, 그 다음에는요, 왼다리 구부려서 올려놓으시고, 길게 설명 안 갈게요. 똑같이 하는 거니까요. 손가락 발가락 사이 깊숙이 끼워 넣고 왼손으로 발목 잡고 발 깊숙이 발목 돌려주세요. 한쪽이 안 좋으신 분은 양쪽 서로 차이가 좀 크겠죠. 그 차이를 줄여가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발가락 뒤로 젖히고 왼손 주먹 쥐어서 발바닥 두들겨 주세요. 멈추고, 그 다음에 발가락에서 손가락 빼서 발등 쓸어서 발끝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풀고 오른손으로 발 바깥쪽 날 잡고 발등 중심부 쪽, 왼손으로 밀고 오른손을 쭉 당기고 풀고, 이번에 오른손 발가락 쪽으로 끝 쪽으로 좀 이동해서 쭉 당기고 풀고, 이제 오른손으로 발뒤꿈치 쪽 감싸주고 왼손으로 발등 감싸서 오른손 밀고 왼손 당기고 풀고, 자, 왼손을 발가락 쪽으로 끝 쪽으로 좀 이동해서 오른손 밀고 왼손 당기고 풀고, 왼 다리를 마사지 해주기 편하게 좀 내려놓고 엄지손가락 2개로 복사뼈 주변 꾹꾹 눌러보세요. 손의 힘이 아니라 몸무게 실었다가 뺐다가 하면서요. 뼈를 누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주변을 해준다는 느낌이요.
저는 왼발이 더 힘들었나 봐요. 하니까 왼쪽에 자국이 더 크네요. 자, 이제 엄지손가락 꾹꾹 눌러가면서 정강이뼈 아래 누르다 보면은요, 이렇게 홈처럼 손으로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꾹꾹 누르면서 올라가고 다시 그 길 따라 내려오기를 반복. 진짜 저 지금 왼쪽이 그러네요. 어제 뛰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와 여기 장난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좀 더 몇 번 더 해주세요. 오. 자, 그 다음에요, 왼손 바닥 짚고요, 오른손바닥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손길 지나갔는데 시원한 데 있어, 자극되는 데 있어, 이렇게 딱 느껴지시면 그 부분 더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주먹, 아파. 주먹으로 툭툭 해주세요. 저 여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데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달리거나 운동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거 별로 안 했는데 오래 앉아 있어서 아픈 사람도 있고요, 발이 부드럽지 않으면 종아리가 더 힘들기도 해요. 자극이 컸어요. 자, 이제 전환 이용해서 무릎과 허벅지 만나는 쪽, 거기 안쪽에서 무게 실으세요. 역시 무게를 실으니까 저절로 전환이 손등이 천장 받다가 쭉 밀어주면서 손바닥이 저절로 하늘 보게. 네, 허벅지 안쪽 전체적으로. 여기 강한데 이런데 팔꿈치 딱 찍고 턱 받치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뭐 생각할 필요까지 없어요. 아이고, 이런 느낌이요. 네, 좀 옮겨서도 해보고. 또 여긴가봐. 또 여기도. 아유. 네, 두들겨 주세요. 다리를 안쪽으로 돌려서요. 네, 발끝이 뒤를 보게, 옆을 보게 하시는 게 편해요. 여기서는. 자, 주먹 쥐어서 고관절 죽여. 허벅지 바깥쪽 따라서 가서 앞쪽 따라서 오기. 순환.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종아리 바깥쪽도요. 네, 그 다음에 발뒤꿈치 쪽 감싸서 오른손 바닥 짚고 왼손 감싸서 무게를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자, 중간 발등 부분이요. 쭉. 저는 왼발 쪽도 많이 피곤하네요. 잘 느끼면서 강도를 조절해서 눌러주세요. 자, 발가락 쪽으로도 가고. 네, 풀고. 자, 이렇게 하니까 발에서부터 다리까지 좀 왔는데요. 이제 종아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거 할게요.
왼다리 편하게 구부려 놓으시고 오른다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셋라인 짚을 때요, 우리가 안쪽 바깥쪽은 해줬잖아요. 그런데 요 중심선은 좀 자세 때문에 해주기가 어려웠어요. 거기를 해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면서요, 자, 아킬레스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네 손가락, 보이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종아리가 내가 클수록 막 이렇게 이 윗부분을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그렇게요. 거의 요 방향으로 누르게 될 거예요. 방향 때문에. 그 다음에 5분 가까이 가서는요, 이쪽 가서는요, 엄지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요, 뭔가 짜주듯이요. 쭉 이런 느낌이요. 꾹. 네. 나 여기, 그래, 그런 데를 꼭 꽉 잡아놨다 풀어주고, 꽉 잡았다 풀어주고, 네. 꾹 잡았다 풀고, 꾹 잡았다 풀고예요. 네, 그 다음에 좀 편하게 하는 방법. 반대쪽 왼무릎 세워주고요. 이거 오른다리잖아요. 네, 그냥 툭툭툭 쳐줄 거예요. 딱. 이런 느낌. 나 여기 아까 자극 컸어. 그런데 두고요. 흔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툭툭툭. 쳐줄 수도 있고요. 네. 반대쪽이요. 왼다리. 아킬레스건부터 시작해서 중심 따라 그대로 올라가서 종아리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반으로 가르겠어,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꾹 짜고, 꾹 짜고, 짜고, 이런 느낌이요. 그 다음 반대쪽 다리 세우고, 놓고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두들길 수도 있고. 이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워서 해도 돼요. 이거 한번 누워볼까요?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네. 뭐하니? 그러면 마사지 하고 있어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들길 수도 있고, 아니면 쭉쭉. 네. 슬라이딩. 아, 약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 좋은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편하게 누워서 두들겨도 보고, 흔들 수도 있고,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자기가 쓱쓱, 시원하다,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자, 누운 김에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리 들어서 털어주세요. 힘을 최대한 풀고, 네, 종아리, 발가락 풀리게. 네. 그 다음에 팔도,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풀리게. 위아래, 자, 보시면 위아래로도 하는 거고요. 이건 좌우로, 양옆으로 하는 거고요. 네. 위아래, 양옆. 네. 풀고. 그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와이퍼 동작. 그리고 한쪽으로 돌려놓고요. 안으로 돌아가죠. 전체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왼다리. 네. 인터널 로테이션. 내회전 시켜놓죠. 다리를 부드럽게, 네, 퉁퉁퉁 털어준다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퉁퉁퉁 털어준다는 느낌. 그 다음에는요, 누운 상태에서요, 다리를 뻗고요, 발바닥으로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잘 보일까요? 네. 한쪽은 가볍게 펴준다는 느낌 들고, 한쪽은 살짝 당겨서 너무 많이 힘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 빵! 네. 팡 쳐주고 힘 빼면 돌아가죠. 팡 쳐주고 힘 빼면 돌아가죠. 네. 요런 느낌을 해볼게요. 머리 편하게 두고요, 누운 상태에서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20, 30, 40, 50. 이번에는 반대로요. 왼쪽으로 오른발바닥 쳐주기. 시작. 10, 20, 30, 40, 50 풀고 툭툭툭툭툭 털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요. 거기서 다리를 구부려 주세요. 다리 구부리고요. 저는 옆모습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무릎 사이를, 허벅지를 당기고 무릎 사이를 몸통보다 넓게 벌려주고, 네, 거기에서 발 하나씩 바깥쪽으로 돌려서 원그리기. 열, 20, 30, 40, 50.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요. 열, 20, 30, 40, 50.
다리 내리고 목 오른쪽 왼쪽 돌려주고 멈추고 몸을 한쪽으로 돌려서 일어나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척추 롤링으로 갈게요. 척추 롤링도 척추 마사지예요. 전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턱 가슴 바랄 수 있는 만큼 뒤로 갔다 돌아오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숫자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쭉 몸이 어떻게 풀리나 느끼면서 해보세요. 계속 목이 자극이 큰가, 허리인가, 등인가, 등등이요, 어깨 쪽지인가. 마지막 5개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많이 부드러워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목을 해볼게요. 목을 할 때 우리 손가락이 5개잖아요. 엄지 그리고 4개 정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요. 자, 그래서요. 목의 뼈 보면은요. 목 중앙에 척추가 있잖아요. 뼈는 마사지하지 않고요. 만져보면 척추뼈 있고요. 그 양 옆으로 역시 뭔가 약간 들어가면서 오푹 파이면서 이렇게 길이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되면 왼손 가서요. 엄지가 한쪽 길을 따라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이층이 자극이 크구나 하고 느껴지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나머지 손가락이 걸어주고 엄지가 주로 마사지 해줄 거예요. 이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는요, 요 목 옆에 따라서요, 이게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요 옆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 옆부분도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걔도 얘는 엄지손가락 여기 안쪽 면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 부분으로요. 잡아놓고 그러니까 넓게 문대세요. 네, 이런 느낌. 자, 아까는 엄지손가락으로 사람마다 달라요. 자극지점이 다르고 내가 좋지 않고 불편한 게 다르기 때문에 엄지로는 꾹꾹 지압하듯이 누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괜찮아 했을 때 난 이쪽이야 라고 하시면 잡아놓고 풀어줄게요.
저 지금 이쪽이에요. 레슬링 하면서 제가 왼쪽 잡이로 해서 이쪽을 태클할 때 이렇게 딱 붙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 목하고 어깨 쪽이 안 좋았는데 운동하면서 여기 많이 써서 이쪽이 지금 무척 필요하네요. 이렇게요. 한쪽 손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반대쪽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엄지로는 꾹꾹 눌러주는 느낌, 혹은 엄지 안쪽은 문대주는 느낌. 네, 그래서 나머지 얘는 거치해주는 느낌. 그래서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어디가 안 좋은가 따라서 꾹꾹 한번 간을 보세요. 누르고 이렇게요. 움직이면서. 저는 이렇게 꾹꾹 눌러서는 괜찮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나 이제 문대 보겠어.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저 여기. 오른쪽 여기네요. 되게 이상해요. 내가 하면서 막 이렇게 되면. 남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갑작스러울 때 남 찾아가서 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내 옆에 누가 없을 수도 있고 마사지 하는데 가는 게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죠 뭐. 이것도 많이 쓰니까 여기도 힘들죠. 그럼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옷 좀 이렇게 할게요. 여기 흉쇄 유돌골 하고, 여기 잘 보이죠? 요렇게. 쇄골. 네. 요 사이요. 요 사이를요, 이제 어떻게, 손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네, 그쪽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요렇게. 네, 흉쇄 유돌골 모양 있으면 목젖 누르면 안 좋으니까요. 요 모양 그대로 이쯤. 잘 보이나요? 네, 여기. 제가 막 알려드리면서 보여주면서 막 느끼니까 묘하네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부분. 네, 손, 이모양. 네, 손 풀어주시고요. 손이 고생했네요. 자, 그래서 사실 도구가 있으면은요, 뭐 라크로스 공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케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요, 그걸 사용해서 하면 힘이 덜 들고 누워서 이제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되죠. 좀 덜 힘들죠. 손이 덜 힘들고요. 자, 손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 뒤로 가서 깍지를 낄게요. 그리고 서로 견갑골 사이 좀 모아주고 깍지 낀 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좀 쭉 내려보세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가볍게 흔들어주고. 만약에 팔 뒤로 보내서 이렇게 손깍지 껴지지 않으시는 분은요, 반드시 개선하셔야 돼요. 이게 유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등과 목과 어깨가 평상시에 좀만 뭐 해도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일 보다가 목하고 어깨 너무 불편해 그러면 풀어주고, 아까처럼 네,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문질러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 풀고 깍지 껴서 잡고 가볍게 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야 더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목 돌려보세요. 그냥 목 돌릴 때하고 느낌 완전히 다를 거예요. 네, 털고 어깨 돌리고 뭔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시원한 느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아쉽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워서 좀 쉴게요.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도구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없었어요. 그런 과정으로 내 손으로 마사지를 해줬네요. 그래서 좀 쉴게요. 사바사나 자세요. 쉴 때는 발 사이는 어깨보다 넓게, 네, 머리는 몸의 중심, 팔과 다리 좀 펼치고 손등 바닥 쪽이요. 코로 편하게 숨 쉬고, 눈 주변과 입술 주변 편안하게 하세요. 코로 숨이 드나들면서요. 저절로 배가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만약에 일상에서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올라올 때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뭔가 어떤 특정한 감정이 물밀듯이 올라오든가, 뭐 짜증이 올라온다든가, 갑자기 화가 올라오다든가, 그럴 때요, 만약에 이렇게 누울 공간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요, 다른 거 말고 그냥 코로 자연스럽게 숨 드나들고 그렇게 하면서 배가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것만 한 몇 차례 느끼고 바라보세요. 보통 편안하게 숨을 쉬면 그래서 저절로 좀 길어지면요 10번 정도 숨 들어오고 나가는 거 하나로 해서 10번 정도 숨 쉰다 하면 한 1분 정도, 4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면은요, 그런 물밀듯이 올라왔던 감정들이요, 어느 순간 고요해져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좀 더 부드럽고 뭐 포용력도 생기고 또 어떤 가소성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시고요. 멈추고 머리도 오른쪽, 왼쪽 움직이시고요. 멈추고 몸을 한쪽으로 돌려서요. 천천히 바닥 짚고 일어나 앉으세요. 오늘 얼굴을 마사지 하는 거는 안 했어요. 아까 발을 많이 해서 뭐 내 발이고 뭐 알아서 씻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좀 찝찝할 수 있어서 얼굴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요 얼굴에서 시작해서 목, 그 다음에 어떤 내 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요, 모두 감정과 관련된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분야도 있는데요. 뭐 FBI의 수사 기법으로 하기도 했고요. 즉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수사 기법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당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저 사람은 어떤 치료하는 곳에서 뭐 병원이든 아니면 요양원이든 좀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고 관리해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그냥 일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방법으로서 또 그 심리학이 사용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나 나이나 아니면은 뭐 성별이나 인종이나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은 얼굴의 근육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웃을 때 사용되는 근육, 슬플 때 사용되는 근육,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길 때 사용하는 근육,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세한 표정까지도 잡아내는 방법까지도 연구가 되었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편안해지면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얼굴이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단어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얼의 꼴에서 바뀌어져 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즉, 내 영혼이 담겨있는 모양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많이 사용된 것 따라서 주름도 생기고 근육도 잡히고 이제 얼굴 표정이 나타나죠. 그런데 역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풀어놓으면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을 좀 푸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가깝게는 이 머리 쪽하고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턱, 목 이렇게 어깨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쪽을 풀어주면 이 부위가 매우 부드럽고 편안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설명이 있어서 딴 때보다 약간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하는 것보다 부족함은 좀 있겠지만요. 여하튼 또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도 익숙해지고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들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자, 모두 감사하고요. 수업 같이 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남기고 서로 응원해주고 인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